네. 그래서 그 컬이 하는 거는 이, 이 강을 따라서 보트가 내려갈 때 어떤 경우에는 돌고 어떤 경우에는 돌지 않을 것인지 그거를 우리가 이 물의 그 흐름을 나타내는 플럭스를 우리가 벡터 필드라고 할 때 그 플럭스를 컬을 취해 보면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컬은 기본적으로 이런 로테이셔널한 그런 프로퍼티, 벡터 필드의 로테이셔널한 프로퍼티를 보여주는데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활용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 보트 이야기를 어, 제가 좀 더 보여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롯데월드에 정글 탐험 보트라는 게 있었어요. 음, 잠깐만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예, 여기서 보여주죠. 이 롯데월드에 있는 건데 롯데월드에서 어, 여러분들 이거 봤으려나 모르겠어요. 타봤으려나 모르겠는데 왜 네, 대충 뭐 이 정도 보이고 가죠. 이 정글 타운 보트라는 게 있어요. 제가 그렇게 재밌어하진 않는 건데, 그러니까 그냥 보트가 그냥 원형의 보트 위에 이렇게 사람들이 타고서 이게 그 쭉 이렇게 내려가는데 얘가 막 이렇게 돌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내가 앞을 보면서 내려가기도 하고, 어쩔 때는 뒤를 보면서 내려가기도 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정글 타원 보트는 분명히 우리가 얘가 정말로 이 개울가를 따라서 이 보트가 이렇게 내려간다면은 분명히 이 물의 흐름을 우리가 컬을 취해 보면은 걔는 분명히 0이 아니겠죠. 0이 아니니까 얘가 회전하는 성질을 가지고 얘가 보트도 이렇게 돌게 만들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이러한 필드에 이런 플럭스의 벡터 필드에 로테이셔널한 프로퍼티 이렇게 돌게 만드는 프로퍼티를 어떻게 우리가 수식화할 것인가, 퀀티파이 할 것인가 그거가 바로 이 벡터 필드를 컬을 취한다는 얘기예요. 컬을 취하면 우리가 얘가 이 벡터 필드가 로테이셔널한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보트의 예를 계속 들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보트가 이렇게 동그란 보트가 있어요. 동그란 보트가 이렇게 떠 있을 때 얘가 예를 들어서 어, 이런 개울가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흐르는 개울가에 노출이 되어 있다 합시다.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보트는 중간에 이렇게 떠 있어요. 물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정하게 흐르고 있다 그러면 일정하게 흐르고 있다 그러면 이 지금 좀 다시 그려볼게요. 얘가 좀 크게 그려졌는데 물의 흐름은 전부 다 일정한 거예요. 전부 다 일정하게 하고 있을 때 이 보트가 여기에 떠다닌다 그러면은 얘는 분명히 힘을 받아서 아래로 내려가겠죠. 아래로 내려갈 텐데 질문은 얘가 돌면서 내려갈까요? 아니면 돌지 않으면서 내려갈까요? 이 무게 중심은 분명히 아래로 갈 텐데 아래로 내려갈 텐데 얘가 돌면서 움직이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얘는 여기 있는 물은 얘를 이쪽 방향으로 돌게 만들겠지만 반대로 여기에도 그 물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또 얘를 반대 방향으로 돌게 만들려는 힘을 만들어서 사실 얘는 이 힘과 이 힘이 정확히 캔슬 아웃이 돼서 돌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no rotation 돌지 않을 겁니다. 그냥 얘는 드리프트만 할 거예요. 드리프트는 yes, but no rotation은 없을 거예요. 반면에 그러면은 이 똑같은 보트가 있는데
보트가 있는데 이제는 물이 이런 식으로 흐른다 합시다. 물이 이런 식으로 흐르고 있어요. 이 로테이션은 지금 물이 이쪽은 세게 흐르고 이쪽은 좀 덜 세게 흐르고 덜 세게 흐르고 이쪽은 굉장히 약하게 흐른다는 얘기예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이거를 여기가 x, 이가 y 코디네이트, y 방향이라 그럴 때 얘는 그러면은 이 보트는 돌까요, 안 돌까요? 이 보트는 돌 거예요. 돌 건데 어느 방향으로 돌까요? 이 보트는 드리프트도 하면서 드리프트, yes, 로테이션도 할 거예요. yes. 근데 어느 방향으로 돌까요? 얘는 내려올 때 이쪽에 물이 더 이쪽을 세게 밀고 여기도 얘를 이쪽 방향으로 돌게끔 만들긴 하는데 이 힘보다 크진 않기 때문에 얘는 이 방향으로 돌면서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얘는 떠내려가기도 하면서 돌기도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왜 얘는 돌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얘는 돌 거라 생각했나요? 그거를 여러분들 그 머릿속에 어떤 프로세스가 일어났었냐면은 얘를 중심으로 무게 중심을 중심으로 이렇게 딱 돌리면서 사실은 이 물의 벡터 필드를 우리가 선적분할 때 그게 얘 같은 경우에는 이 힘이나 캔슬 된다는 건 이렇게 선적분할 때 그게 0 되는 거였고 얘는 선적분했는데 여기는 더 포지티브하게 가고 여기는 네거티브하게 가긴 하는데 얘가 포지티브한 것만큼 얘가 네거티브하지 않으니까 얘는 돌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건 굉장히 수식적인 이야기인데 수식적인 이야기를 접어두고라도 왜 얘는 돌지 않을 거고 얘는 돌 거라 생각했냐면은 사실은 dy에 이게 플럭스를 우리가 d라고 표현할 때 이 플럭스의 y 성분 여기서도 이제 이쪽이 y 방향이고 이쪽이 x 방향인데 플럭스의 y 성분이 x에 대해서 변화가 있으면은 얘가 돌고 변화가 없으면은 안 돈다라고 여러분들이 사실 판단을 한 거예요. 그죠? 얘 같은 경우에는 y 방향으로의 디플럭스가 변화가 x 방향에 따라서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돌지 않을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y 방향으로의 디플럭스가 x 방향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얘는 돌면서 돌게 만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더 확실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만일 explicitly 얘가 만일 0보다 크다면은 dy, dx가 만일 0보다 크면은 얘는 어느 방향으로 돌까요? dy, dx가 0보다 크면은 지금 이게 dy, dx가 0보다 큰 경우인가요? x가 증가함에 따라서 dy가 감소하죠. x가 증가함에 따라서 dy의 세기가 감소를 하니까 얘는 네거티브일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거는 dy, dx가 0보다 큰 경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dy 값이 네거티브 방향으로 있잖아요. dy가 네거티브인데 완전 많이 네거티브이다가 덜 네거티브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사실 얘는 dy가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x 방향에 따라서 dy가 증가하고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dy, dx가 0보다 큰 경우예요. 큰 경우일 때는 이 보트가 지금 counter clockwise 로테이션을 한다고 할 수 있겠죠. counter clockwise 시계 반대 방향으로 로테이션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은 dx over dy가 0보다 작으면 어떨까요? 0보다 작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겠죠. 얘가 네거티브였는데 점점 더 이쪽 방향으로 가면서 네거티브라면은 그때 여기에 이제 보트가 떠 있다면은 얘는 어느 방향으로 돌까요? 얘는 이쪽 방향으로 돌겠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clockwise 노테이션을 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우리가 그래서 dy dx가 0보다 크면 counterclockwise rotation, dy dx가 0보다 작으면 counterclockwise rotation 한다고 적어놨는데 지금 사실 근데 이 counterclockwise 혹은 clockwise rotation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렇게 과학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좀 사실 되게 좀 헷갈릴 수 있는 소지가 있는 표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지금 이거를 위에서 보니까 지금 여기서 위에서 보고 있으니까 얘가 이 경우에는 counter clockwise rotation을 하고 이 경우에는 clockwise rotation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 만일 우리가 이거를 반대 방향에서 보고 있다면 이 모니터의 반대 방향에서 보고 있다면은 얘가 clockwise rotation을 보일 거고 얘가 counter clockwise rotation을 보일 거야. 그래서 어떤 로테이션의 방향을 이야기할 때 얘가 clockwise rotation이다, counter clockwise rotation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친구들끼리 하기에는 좋은 표현이지만 과학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그럼 과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과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주로 우리가 오른손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사용해서 표현하듯 얘의 그 회전 방향을 판단하기로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얘 같은 경우에는 어, 어,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게 Z 방향이잖아요. 이거 파지티브 Z 방향이 이게 지면에서 나오는 방향인데 우리가 오른손을 사용할 때 어, 얘가 오른손을 사용할 때 얘는 어, 그 우리가 파지티브 Z 방향을 우리가 오른손으로 할 때 어떻게 어, 자 이게 엄지손가락이에요.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엄지손가락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른손으로 이렇게 지금 4개의 손가락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무슨 경우인지 알겠어요? 지금 어, 오른손에 4개의 손가락으로 로테이션을 하는 방향을 감쌀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 그거가 얘의 로테이션 방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오른손이 이렇게 있는데 오른손이 4개의 손가락이 그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4개의 손가락이 그 도는 방향을 가리킬 때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얘 도는 방향이니까 얘는 파지티브 Z 방향이죠. 그래서 얘는 카운터클락와이즈 노테이션보다 더 좋은 표현은 얘는 positive Z 방향으로 rotational around rotation around positive Z 방향으로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얘는 그러면은 당연히 얘 반대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얘의 로테이션 방향을 우리가 4개의 손가락으로 가리키자면은 엄지손가락은 저 들어가는 네거티브 Z 방향을 가리켜야 되죠. 그래서 얘는 네거티브 Z 방향으로 회전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가 이게 훨씬 더 명확한 표현이에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이 방법을 쓰기로 합시다. 자, 근데 우리가 얘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dydx가 얘를 돌게 하는 파지티브 Z 방향으로 돌게 하는 그런 성질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하나 더 있어요. There is another term that creates rotation. 텀이 하나 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걸 봅시다. 예를 들어서 보트가 여기 또 놓여 있어요. 보트가 놓여 있는데 이번에는 물이 플럭스가 이 방향으로 흐른다 하죠. 다시 또 우리의 코오디네이트는 여기가 x방향이고 여기가 y방향이에요. x방향, y방향인데 이번에는 보트가 떠 있고 이번에는 플럭스가 x방향으로 있어요. x방향으로 오고 있어요. x방향으로 이렇게 유니폼하게 오고 있다면 이 보트는 회전을 할까요? 안 할까요? 얘는 회전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반면에 이 보트가 이제 똑같이 놓여 있는데 이번에는 플럭스가 이런 식으로 오고 있다. 여전히 이제 X 방향으로 플럭스가 있는데 플럭스가 아래로 가면 갈수록 더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회전을 할까요? 안 할까요? 얘는 회전을 할 거예요. 회전을 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회전을 하나요? 지금 이 방향인데 얘가 지금 우리 보기에 카운터 클락와이즈 로테이션이지만 그거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뭐라겠죠? 얘는 포지티브 Z 방향으로 로테이션을 하죠. 포지티브 Z 방향으로 로테이션을 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마치 이 여기서 dy dx가 포지티브 dy dx가 포지티브 z 방향으로 로테이션을 했던 것처럼 지금은 어떤 성분이 얘를 포지티브 z 방향으로 로테이션 하게 하고 있냐면은 이 경우에는 뭐가 0이 아닌가요? y가 변화함에 따라서 x가 x 성분 dx 성분이 변화하고 있죠. 근데 얘가 이번에는 음수인가요? 양수인가요? y가 증가함에 따라서 x 방향으로의 d 플럭스가 감소하고 있죠. 따라서 지금은 얘가 음수예요. 지금 포지티브 z 방향으로 돌게 하는 거는 얘의 음수 dx dy가 음수일 때 음수면 음수일수록 더 얘를 포지티브 z 방향으로 돌게 할 거예요. 따라서 얘가 0보다 큰 것 얘가 create the same rotation around z direction. 마치 dx dy가 dx dy 이게 포지티브인 거가 z 방향 포지티브 z 방향을 중심으로 돌게 한 것처럼 이번에는 얘가 네거티브면 네거티브일수록 dx dy가 네거티브인 놈이 얘를 포지티브 z 방향으로 돌게 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얘를 하나로 표현하자면은 dx dy 빼기 dy dx 요 놈이 이 두 결과를 우리가 복합해서 생각해 보면은 얘가 포지티브면 포지티브일수록 얘는 포지티브 z 방향으로 로테이션을 하게 할 거고 dx dy 똑같은 놈이 얘가 네거티브면은 얘는 네거티브 z 방향으로 로테이션 하게 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성분이 어쨌든 그걸 결정 짓는 거죠. 얘가 포지티브면 포지티브 z 방향, 얘가 네거티브면 네거티브 z 방향으로 돌게 하는 거죠. 자, 이 성분이 바로 this is called the curl of D in C direction이에요. 이 지금 얘를 어떤 보트를 놓았을 때 C 방향을 중심으로 회전할 수 있는 보트를 놓았을 때 얘가 회전을 하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거가 결정하는 거였죠. dy dx 빼기 dx dy가 결정하는 거였는데 이게 바로 이 플럭스 D의 컬의 C 성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다른 성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다른 성분들을 다 써보죠. 코디네이트에서 curl of D는 어떻게 표현되냐? 이렇게 표현돼요. 그걸 우리가 델 심볼과 D 플럭스와의 크로스 프로덕트처럼 표현을 하고 curl은 X 성분은 이게 C 성분부터 쓰면 G 성분은 아까 제가 dx dy 빼기 dy dx라고 했죠. 얘가 C 성분이고 X 성분은
X 성분은 우리가 똑같이 이런 프로세스를 겪으면은 C 성분이 Y의 축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나와 Y 성분이 C 축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나, 그리고 Y 성분은 요게 얘의 Y 성분이야. 그래서 얘가 0이 아니었으면, 얘가 0보다 컸으면 얘가 포지티브 C 방향으로 돌게 했듯이, 얘가 만일 0보다 크면 얘가 X 성분으로 X 방향을 중심으로 돌게 할 거고, 얘가 만일 양수라면은 이번에는 네거티브 Y 방향으로 돌게 할 거야. 이게 지금 컬이에요. 컬이에요. 그러니까 D 플럭스가 D 벡터 필드가 얼마나 도는 성질을 각각 어떤 방향으로 각각 얼마만큼 갖고 있나. 그러니까 C 방향 중심으로는 이만큼 갖고 있고, X 방향 중심으로는 이만큼 갖고 있고, Y 방향 중심으로는 이만큼 갖고 있다. 이게 D 플럭스 컬 of D의 물리적인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여러분들 이거가 이렇게 쓸 수 있죠. determinant of x, y, c. 제가 determinant 우리가 공부했었죠. dx, d, dy, d, dc, d, dx, dy, dc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죠. 예를 들어서 x 방향 성분은 이 x 텀은 dy, dz 빼기 dz, dy 그죠? 이게 x 방향 성분일 거고, y 방향은 얘 행렬식, 그리고 z 방향은 이거 dx dy 빼기 dy dx 그죠? 이거 이렇게 쓰면 외우기 힘들 것 같지만 determinant라는 표현을 써서 하면은 굉장히 얘가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가 좀 외우기가 쉽죠. 그래서 이 정도는 충분히 외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썼었죠? 얘는 정말로 우리가 A 크로스 프로덕트 B가 이런 식으로 썼었잖아요. determinant of x, y, c, ax, ay, ac, bx, by, bc라고 썼었잖아요. 이걸 우리가 두 개를 이렇게 놓고 비교해 보면은 이게 진짜 우리가 마치 델 심볼과 D 벡터 필드와의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curl of D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델과 D와의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카티시안에서만 성립하는 건데 어쨌든 외우기 쉽죠. 그렇죠? 자연스럽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어쨌든 자연스럽죠. 우리는 어쨌든 로테이션한 프로퍼티를 표현하고 싶은데 그게 마침 이런 델 심볼과 D 플럭스와의 크로스 프로덕트처럼 표현이 돼서 우리가 이거를 컬 오브 D를 이런 식으로 델과 D와의 크로스 프로덕트로 표현하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다른 책들은 그냥 컬 오브 D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냥 이거는 노테이션을 어떻게 표현하냐 그 작은 차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다시 반복하면은 그럼 얘가 그 컬 오브 D가 어쨌든 D 플럭스가 D 벡터 필드가 어떠한 로테이션을 하는 성질을 갖고 있냐 하는 건데 제가 아까 이 보트가 다시 G 방향으로 돌아와서 이 보트가 어떤 C 방향을 중심으로 회전할 수 있는 C 방향을 중심으로 회전할 수 있는 이 보트가 있을 때 얘가 돌 것인가 안 돌 것인가는 사실 어떻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했냐면은 이 보트의 가장자리를 주변으로 이 라우트를 이 가장자리 주변으로 우리가 어떤 뭐 LG라는 라우트를 생각하죠. LG라는 라우트를 생각할 때 LG라는 라우트를 우리가 따라서 이 D 플럭스를 우리가 선적분할 때 D 플럭스를 우리가 선적분할 때 얘가 만일
0보다 크면은 얘가 도는 거였고, 만약 얘가 0이면은 돌지 않는 거였죠. 얘 같은 경우에는 이 LG를 따라서 선적분을 하면은 이게 D를 LG를 따라서 선적분을 하면은 얘는 0이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얘는 돌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고, 얘 같은 경우에는 LG를 따라서 D 플럭스를 선적분을 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양수가 나오겠죠. 양수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얘가 회전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수식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curl of D는 우리가 어떻게도 얘의 물리적 의미는 뭐냐면은 이 C성분을 해보자. 우리가 C성분으로 예를 들었으니까 얘가 X성분, Y성분, C성분이 있는데 C성분은 우리가 C 방향을 중심으로 얘가 X 방향, Y 방향 이 나오는 게 C 방향인데 얘가 curl of A의 C성분은 죄송합니다. 이게 X성분, 얘가 Y성분, 얘가 C성분이에요. curl of A의 C성분은 얘가 C 방향을 중심으로 회전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여기에 이제 여기에 이 위치에서 작은 보트를 놓았을 때 이 작은 보트의 주변으로 우리가 LG라는 그 라우트를 생각하고 이 라우트를 따라서 우리가 선적분을 할 때 얘가 과연 양수일 것이냐 음수일 것이냐 0일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 양수라면은 이 선적분을 한 것이 양수라면은 얘가 포지티브 방향으로 돌 거고 포지티브 C 방향으로 돌 거고 얘가 선적분을 한 거가 음수면은 얘가 네거티브 방향으로 돌 거고 선적분을 했더니 0이라면은 돌지 않을 거예요. 이런 플럭스 일반적으로 이런 플럭스일 때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냐 우리가 이 벡터 필드 A를 DL을 하는데 LG라는 이 점을 중심으로 하는 작은 원을 따라서 얘를 선적분할 때 이 값이 뭐냐에 따라서 얘가 포지티브 Z 방향으로 돌 거냐 네거티브 Z 방향으로 돌 거냐를 이야기하는 걸 거예요. 근데 이 점 주변에서 아주 작은 보트를 놓을 때 얘가 돌 것이냐 안 돌 것이냐를 보고 싶으니까 사실 이 면적을 우리가 델타 S라고 한다면은 이 델타 SG를 무한히 작게 가져가야지 우리가 이 점 주변에서 회전하는 성질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이게 보트가 좀 크면은 이 점뿐만 아니라 다른 점에서 회전한 성질이 다 개입이 될 거잖아요. 딱 우리는 이 점 주변에서만 보고 싶다면은 이 델타 SG를 무한히 작게 가져가면서 이 델타 SG의 이 주변 라우트를 따라서 바운더를 따라서 선적분했을 때 얘가 과연 양수가 될 것이냐 음수가 될 것이냐 얘가 딱 이 점 주변에서 얼마나 회전한 성질이냐를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에 다이버전스에서 한 것처럼 이 델타 SG를 그냥 0으로 그냥 가져가면은 이 값은 되게 트리비얼하게 0으로 수렴하겠죠. 이게 굉장히 트리비얼하게 0으로 수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얘를 또 델타 SG로 나눠줘야 될 거예요. 마치 미분에서 그 미분의 작은 미소 변이로 나눠주듯이 우리가 얘를 델타 SG로 나눠주는 거가 얘가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그러니까 curl of A를 그거의 C성분을 수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좀 복잡해 보이는데 별거 아니에요, 사실. 별거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X방향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X방향을 노멀한 축으로 갖는 작은 미소 면적 델타 X를 생각한 델타 X를 생각한 다음에 걔 주변, 걔 라우트, 그걸 LX라고 하면은 LX를 따라서 얘를 선적분했을 때 얘가 과연 포지티브일 거냐, 네거티브일 거냐, 아니면 0일 거냐. 그러니까 만약 포지티브라면 포지티브 X 방향을 중심으로 회전을 할 거고 얘가 만일 네거티브라면은 네거티브 X 방향을 중심으로 회전할 거고 0일 거면은 X 방향을 중심으로 돌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Y 방향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네, 이거가 그 컬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수학적으로 표현한 거가 조금 더 와닿지 않죠. 왜냐면은 지금 선적분과 리미트와 이런 것들이 나눗셈이 너무 난무하기 때문에 그렇게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물리적 의미가 더 중요해요. 물리적 의미는 컬 오브 A의 Z 성분은 이 벡터 필드가 C 방향을 중심으로 어떤 점에서 얼마나 회전하는 프로퍼티를 갖고 있냐. 이게 이 컬 오브 A의 C 성분이고 컬 오브 A의 X 성분은 어떤 한 점에서 X 방향, 이게 X 방향이라 그러면은 X 방향을 주변으로 이 얼마나 도는 회전하는 성질을 갖고 있냐. 이거가 컬 오브 A의 X 성분이고 Y 성분은 또 마찬가지예요. 이 물리적인 성질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다면은 이 수학적인 이 표현은 당장에 와닿지 않더라도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가 다른 코오디네이트에서는 어떨까요? 지금 이게 칼티시안 코오디네이트에서 한 거죠. 칼티시안 코오디네이트에서 A, C 방향 성분, X 방향 성분, 방향 성분을 이야기한 거고, 만일 다른 코오디네이트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다른 코오디네이트도 마찬가지예요. 표현은 더 복잡하지만 물리적인 의미는 정확히 똑같습니다. 일단은 표현은 이렇게 돼요. cylindrical coordinate에서 cylindrical coordinate의 로우 방향 성분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phi 방향 성분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c 방향 성분이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게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걸 계산하는 것은 굉장히 루틴한 일이에요. 메카니컬하고 루틴한 일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스페리컬 코오디네이트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복잡해 보이지만 이 수학적인 표현은 굉장히 이걸 구하는 거는 굉장히 루틴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커브 D의 R 성분은 이거고 커브 D의 세타 성분은 이거고 파이 성분은 이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잡해 보이지만 이거 계산하는 것은 굉장히 루틴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조금만 연습해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얘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수학적인 표현보다 더 중요한 거는 물리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거예요. 물리적 의미는 뭐냐? 똑같아요. 방향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어떤 점, 어떤 점에서 P에서 어떤 점 P에서 커브 D의 R 성분, P에서의 R 성분을 우리가 얘기한다 그러면은 얘는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어떤 이게 벡터 필드가 이렇게 있어요. 벡터 필드가 막 이렇게 있을 때 이게 벡터 필드예요. 벡터 필드 D인데 벡터 필드가 D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어떤 작은 보트를 놨어요. 작은 보트를 놨는데 얘를 어떤 방향으로 놨냐면은 R 벡터를 노멀 벡터로 갖도록 놓았어요. 그러니까 보트가 이렇게 놓여 있겠죠. 보트가 이렇게 놓여 있어서 이 보트는 R 방향 중심으로만 회전할 수가 있어요. R 방향 중심으로만 이렇게 하도록 놓았을 때 얘가 과연 회전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얘가 커브 D의 R 성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브 D의 R 성분이 만일 0보다 크면은 얘가 이 커브 D의 R 성분이 0보다 크면은 R을 이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놓았을 때 오른손의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놓았을 때 이 방향으로 회전을 하겠죠. 왜냐면 얘가 양수니까 오른손을 써서 이 방향으로 회전을 하겠죠. 만일 얘가 음수라면은 얘가 만일 양수라면은 이 방향으로 회전을 할 거고 만일 음수라면은 얘가 클라우디의 P에서의 R 성분이 얘가 만일 음수라면은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할 거예요. 그죠? 이게 왜냐면은 네거티브 C 방향이니까 네거티브 C 방향으로 회전할 거예요. 만일 얘가 0이라면은 커브 D의 P에서의 그 값이 R 성분이 0이라면 얘가 이 보트가 회전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인 의미는 정확히 똑같습니다. 이 수학적인 계산은 너무나도 간단하진 않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기계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컬이에요. 여기까지 많이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컬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80% 90% 이해한 거예요. 작은 디테일들이 남아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면은 좀 더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컬에 대해서 그 논의를 끝내기 전에 하나만 더
하나만 더 나가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너무나도 성공적이고 잘한 건데 한 스텝만 더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보트를 놓는다고 생각했어요. 보트라고 이야기한 건 얘가 2차원 물질이에요. 2차원 물질이에요. 2차원 물질이어서 얘가 이렇게만 회전하거나 아니면 이렇게만 회전하거나 하지 얘가 이런 식으로 회전하진 않아요. 보트가 이런 식으로 회전하는 거는 상상하기 힘들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래서 보트를 놓았다고 생각을 했다면은 이제는 보트 대신에 스페리컬 볼을 놓는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공을 놓는다고 생각하죠. 공을 놓으면 얘가 공은 이렇게도 회전할 수 있고 이렇게도 회전할 수도 있고 이렇게도 회전할 수 있는 애인 거예요. 온갖 방향으로 다 회전할 수 있는 걸 놓는다고 생각할 때 그럼 얘가 어떻게 돌 것이냐 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플럭스를 우리가 생각하는데 어떤 한 점 P에서 D 방향 어떤 한 점 P에서 이게 X, Y, C예요. X, Y, C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한 점 P에서 이 D1 값이 D1이 커브 D가 여기 다시 쓸 필요 없이 커브 D가 포지티브 Z 방향만 있다고 합시다. 포지티브 Z만 있어요. 이 점 P에서. 그렇다면 얘는 뭔가요? 이 점 P에서 X 방향을 주변으로 이렇게 돌고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X 방향을 주변으로 Z 방향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 D 플럭스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 D 플럭스가 이렇게 돌고 있어요. 이렇게 돌고 있을 때 우리가 이 점 P에 아까는 보트를 놨었는데 이제 원을 구를 놓는다고 생각합시다. 스페리컬 구를 놨어요. 스페리컬 구를 놓으면은 공을 놓으면은 이 공은 어느 방향으로 회전할까요? 이 공은 왜냐하면 플럭스가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이거 아주 작은 구예요. 제가 여러분 보기 쉬우라고 크게 그렸을 뿐이지 아주 작은 구를 놓았는데 이 구가 과연 회전을 할까요? 안 할까요? 회전을 한다면 어느 방향으로 회전을 할까요? 회전을 하겠죠. 왜냐하면 플럭스가 이렇게 있으니까 도는 플럭스가 있으니까 방향도 어떻게 돌 거냐면은 지금 D 플럭스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 구는 이 방향으로 회전을 할 거예요. 포지티브 Z 방향으로 회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xis of notation은 Z 방향이 될 거예요. 포지티브 Z 방향이 될 거예요. 그렇죠? 너무 간단하죠. 그냥 보트만 공으로 바꿨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똑같은 구를 놓는데 이 똑같은 구가 이제 플럭스가 바뀌었어요. 플럭스가 아까는 Z 방향 포지티브 Z 성분만 있었는데 이제는 플럭스가 포지티브 X 성분만 있다고 합시다. X, Y, Z가 점 P에서 이렇게 이 원이 구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 이제는 플럭스가 포지티브 Z 방향으로 돌지 않고 포지티브 X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점 P에서 그럼 이 작은 구가 회전을 할까요? 안 할까요? 회전을 한다면 어느 방향으로 회전을 할까요? 여기서도 회전을 할 거예요. 회전을 하는데 이번에는 플럭스가 이 X 방향을 중심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이 구는 이 방향으로 회전을 할 거예요. 포지티브 X 방향으로 axis of 이 로테이션은 포지티브 X 방향일 거예요. 네. 그렇죠? 자, 근데 그러면은 조금 더 복잡하게 생각을 해보죠. 조금 더 복잡하게 이제는 다른 플럭스가 있는데 다른 플럭스는 이 D3 작은 또 다른 플럭스 D3를 생각하는데 이 D3는 X 방향으로도 도는 약간 성질이 있고 C 방향으로도 도는 성질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구를 점 P 위치에 놓는다 그러면은 이 공이 과연 회전을 할까요? 안 할까요? 회전을 한다면
어느 방향으로 회전을 할까요? 회전을 할 거야. 근데 회전을 할 건데 어느 방향으로 회전을 할 거냐면은 이번에는 얘가 x 방향도 성분이 반만큼 있고 z 방향도 반만큼 있으니까 어느 방향으로 회전할 거냐면 x와 z의 45도 각도를 중심으로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할 거야. 아까 x 방향 얘가 좀 헷갈리게 그렸는데 얘는 딱 x 방향을 중심으로 돌고 얘 같은 경우에는 x와 z의 45도 방향 그 방향을 중심으로 회전을 할 거예요. 그래서 axis of rotation이 어떤 각도가 될까요? 얘는 어떤 벡터가 될까요? 얘는 x 방향으로 이게 있고 z 방향으로 또 루트 2분의 1만큼 있는 그거가 얘 axis of rotation이 될 겁니다. 자, 이게 공을 놓았을 때 결과예요. 아까는 보트를 놓았을 때는 우리가 이가 도는 이 중심축을 사실 우리가 한정해 놓은 거였죠. 근데 공을 놓으면은 우리가 얘가 도는 방향을 우리가 한정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한정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이 플럭스의 한정하지 않은 이 중심축을 한정하지 않은 구가 놓였을 때 어떻게 회전할 것이냐를 우리가 살짝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어, 우리가 지금 본 거가 뭐였냐면은 이 커브 D의 방향이 사실은 우리가 중심축을 한정하지 않고 공을 놓았을 때 얘가 도는 방향인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쵸? 우리가 커브 D가 Z 방향만 있을 때는 이 구가 Z 방향을 중심으로 돌았고 커브 D가 X 방향만 있을 때는 X 방향을 중심으로 돌았어요. 이번에는 좀 더 복잡하게 커브 D가 스퀘어 루트 2분의 1 X 성분 더하기 스퀘어 루트 2분의 1 Z 성분만 있을 때는 얘가 로테이션을 하는데 딱 그 스퀘어 루트 2분의 1 X 더하기 스퀘어 루트 2분의 1 Z 딱 이거를 축으로 도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은 사실 the axis of rotation 우리가 도는 우리가 중심축을 한정하지 않고 보트를 놓을 때처럼 한정하지 않고 구를 놓을 때처럼 우리가 중심축을 한정하지 않았다면은 얘가 회전할 방향, 이 플럭스에 놓였을 때 얘가 회전할 방향이 바로 그 커브 D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 중심축을 한정하지 않고 놓았을 때 얘가 이 도는 방향을 우리가 맥시멀리 로테이션을 하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죠? 맥시멀리 로테이션하는 방향으로 볼 수 있겠죠. 구가 딱 한 방향으로밖에 회전할 수 없잖아요. 구가 두 개의 중심축을 갖고 회전할 수 있나요? 그렇게 못하죠. 중심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중심축은 얘가 맥시멀리 로테이션하는 방향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 맥시멀리 로테이션하는 방향이 바로 커브 D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보면은 커브 D의 방향이 맥시멀리 로테이팅 하는 방향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이게 그 말이에요. 커브 D의 방향은 우리가 공을 놓았을 때 얘가 회전할 방향이에요. 그리고 그 회전할 방향을 우리가 맥시멀리 로테이팅한 방향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커브 D의 그러면은 방향은 그거고 커브 D의 크기는 뭘까요? 커브 D의 크기는 당연히 이 공을 얼마나 빠르게 회전하게 할 것이냐라는 거겠죠. 그래서 magnitude of V 커브 D는 magnitude of curve D는 얘가 얼마나 빠르게 공을 회전하게 할 것이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네,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제가 생각하기에 95%를 이해한 거예요. 컬에 대해서 95%를 이해한 거고 나머지 5%만
조금 더 야무지게 챙겨봅시다. 자, 그래서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 다시 보트로 다시 돌아오죠. 다시 우리가 중심축을 고정한다고 생각하는 보트의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공을 다시 보트로 바꿔볼게요. 보트로 다시 바꿔서 우리가 플럭스가 어떤 점 P에서 어떤 점 P에서 플럭스 값이 예인 스퀘어루트 2분의 1 X 성분, 스퀘어루트 2분의 1 C 성분이 있는 플럭스 안에 보트를 돈다고 생각해보죠. 보트를 도는데 보트를 우리가 Z 방향을 중심으로 Z 방향을 노멀한 방향으로 많이 놓은다면 이 보트가 회전을 할까요? 안 할까요? 얘는 회전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커브 D가 Z 성분도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표현하자면은 이렇게 돌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돌리는 성분이 있단 말이에요. D3가. 그러니까 얘가 X 성분도 있지만 Z 성분도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할 거예요. 얘가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할 거예요. 그쵸? 마찬가지로 얘가 만일 그러면은 여기다 그려보죠. 헷갈리는데. 잠깐만요. X방향을 중심으로 놓는다면, X방향을 노멀한 방향으로 놓는다면은 이 보트는 여기 다시 점 P예요. 그러면 얘는 회전을 할까요? 안 할까요? 왜냐면 얘가 회전을 하겠죠. 왜냐면은 얘가 커브 D가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얘가 X 성분도 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회전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얘가 만일 Y 성분으로 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Y 성분을 중심축으로 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Y 성분을 중심축으로 놓으면 얘는 Y 성분을 중심으로만 돌 수 있는데 얘 플럭스는 지금 X 성분 아니면 Z 성분으로만 돌리려고 하니까 얘가 회전을 하지 않겠죠. 마치 이거랑 똑같아요. 마치 이게 Z 성분으로 딱 놓여 있는데 보트가 Z 성분을 노멀한 방향으로 놓여 있는데 플럭스가 이렇게 돌아보세요. 이렇게 돌아보세요. 이게 X방향이라 그러면은 X방향을 중심으로 돌아보세요. X방향을 중심으로만 돈다고 합시다. 보트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 플럭스가 이렇게 돈다고 하면은 이 보트가 돌 수 있나요? 만약 보트의 중심축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도 회전을 할 수 있는 거라면 돌겠죠. 근데 보트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만 회전할 수 있게 한 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지 않겠죠. 지금 이게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트가 만약 Y 방향으로만 놓여 있다면은 지금 D 플럭스가 이 방향 성분만 갖고 있으면 돌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표현하자면은 우리가 보트가 어떤 N 방향으로 놓여져 있을 때 이 보트가 과연 회전할 것이냐 안 회전할 것이냐는 커브 D의 N과의 닷 프로덕트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예요. 자, 여기 봅시다. Z성분으로 보트가 Z성분 방향으로 놓여 있으면은 얘는 돌았어요. 왜냐면은 커브 D가 Z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보트가 X방향으로 놓여 있었어요. X방향을 노멀한 방향으로 놓여 있었으면은 얘는 돌 거예요. 왜냐면은 커브 D가 X성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면에 Y 방향을 중심으로만 돌게 보트가 중심축이 고정되어 있으면은 얘는 돌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커브 D가 Y 성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보트가 N방향 성분으로 놓여 있다면은 걔가 돌지 안 돌지는 커브 D의 N방향이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mathematically 표현하자면은 커브 D의 N 성분은 그 N 방향을 중심으로 우리가 델타 S 아주 작은 N 방향을 노멀 벡터로 작은 그 면적을 가진 보트를 놓았을 때 얘가 과연 돌 것이냐 안 돌 것이냐는 얘기예요. 그거가 또 이 커브 D를 우리가 해석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보면은 이 표현은 아까 카르티시안 코오디네이트에서 우리 커브 D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수학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방금 제가 다뤘던
그 표현에 이 표현에 스페셜한 경우가 이거인 거죠. 그죠? curve A와 x 방향과의 내적, 그게 x 성분이죠. curve A와 x 방향 유닛 벡터와의 내적이 x 성분인데 그거가 얘인 거죠. curve A와 y 컴포넌트와의 내적, 그것이 curve A의 y 컴포넌트인데 그게 이거가 되는 거고, curve A와 z 방향 유닛 벡터와의 내적, 그거가 curve A의 z 성분인데 이게 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다만 여기서 미세한 차이는 얘는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델타 S가 X 방향으로 놓여 있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델타 S가 Y 방향으로 놓여 있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델타 S가 Z 방향으로 놓여 있다. Z 방향을 노멀 벡터로 놓여 있다. 이것만 차이 있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 n 방향 성분으로 과연 돌 것이냐 안 돌 것이냐는 사실 커브 D의 n 방향으로의 프로젝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커브 A의 x 성분은 커브 A의 x 방향으로의 프로젝션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커브 D의 n 방향으로 노멀 벡터 n 방향으로 우리가 어떤 보트를 놓았을 때 이 보트가 회전할 것이냐 안 회전할 거냐는 이 커브 D를 n 방향으로 프로젝션을 한 값이 이 보트가 회전할 것이냐 안 회전할 것이냐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이렇게 컬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수학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전혀 겁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얘를 어떻게 수학적으로 그래서 계산할 것인지 연습을 해볼 건데, 연습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오늘 배운 그 물리적 의미예요. 물리적 의미는 커브 D는 기본적으로 이 벡터 필드가 회전하는 성질을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는 성질을 갖고 있냐,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가 오늘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카르티시안 코오르디네이트에서만 대해서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카르티시안 코오르디네이트에서 커브의 x 성분은 x 방향 중심으로 얘가 이 A 벡터 필드가 회전하는 성질을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를 이야기하는 거고, 얘의 y 성분은 y 성분을 중심으로 얘가 회전하는 성질을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커브 A를, 커브 벡터 필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조금 복잡하겠지만 고민해 보시고 우리가 얘를 또 수학적으로 좀 풀어보면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을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